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광 목사가 7년 동안 광화문에서 주사파 척결한다고 그렇게 교인들을 또 시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그 많은 사람을 모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책자로 만들었어요. 이게 200만 부 정도 내가 찍어서 서울 시민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은 전광훈도 이런 책자로 만들어서 오는 사람마다 나눠주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 청와대에서 봤을 거다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이거 입수해갖고 이거 교육을 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3월 달부터 한 50명을 교육시키고 그 의식화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엄령을 내려야 돼요. 계엄령 내려도 유지도 못하지만은 할 바에는 그냥 성공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반국가 세력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때 내가 읽어드릴게요. 민천학령 출신 유인태 정무수석, 정창용 인사 수석비서관, 이해찬 국무총리, 이강철 정무특별보좌관, 전대협 출신 이호철 민정수석, 윤태영 연설기획비서관, 전호선 정무기획비서관, 서가분 의전비서관, 김만수 대변인,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 이번에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박서원이가 이미 전대협 출신에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 박선 지구 국회의원이죠, 민주당. 근데 뭐 그냥 별것을 다 알아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박선은, 박은경 부속실 행정관, 서양호 정무비서 행정관, 최인호 청와대 국내 언론비서관, 그다음 송인배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 한주형 청와대 국민제안비서관 비서실 행정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은 김건희가 이렇게 발탁해갖고 쓰려고 저기 애를 썼더라고요. 그 사람이 양정철이가. 그 다음에 전국연합 출신 황인성 시민사회 비서관, 전해철 민정수석 비서관. 전해철 뭐 국회의원이죠, 유명하죠. 주체사상파 문영욱 청와대 제1부속실, 이은희 청와대 제2부속실, 여택수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정윤재 청와대 의전비서관. 이렇게 쫙 써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전교조는 누구누구, 우리법 연구원은 누구누구, 그리고 민주노총은 누구누구,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누구누구 있는 거 쫙 써버려야 돼, 그냥. 그래야지 책자로 만들어서 광화문 다 나눠주면은, 이거 대한민국 그냥 넘어갔구나, 난리 나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50명이 똘똘 뭉쳐갖고 계엄령을 내려야지. 그 온 사람들이 왜 계엄령을 내리는가? 그거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내리려고 하는 건지. 이런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을 의식화시켜야 되는데 의식화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좌파들은 의식화를 얼마나 잘 시키는지 몰라. 근데 우익은 떠들기만 하고 선전만 하지 의식화시키기를 못하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7년 동안 전광 목사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의식화 못 시켰잖아요. 이런 책자를 가지고 하나씩 30분 설명하고 다른 강사들은 이제 강연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됐겠어요. 지금 이렇게 됐겠어요. 어림도 없죠. 요거 봐보세요. 이렇게 현재 민주통합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대협 출신 이재경 홍보위원장, 이인영 최고위원, 우상호 전략홍보부원, 임종석 사무총장, 이미경. 이렇게 그냥 싹 증거를 해서 딱 써버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누구누구가 전대협 출신이구나, 문재인 정부 때는 누구누구가 했구나, 지금 법관 우리법 연구에는 누구누구나, 전대협은 전개조는 누구누구나 딱 알아갖고 그냥 싸움에 붙어야지. 주사파를 척결하자 말만 하면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내리는 목적에 대해서 쭉 설명할 때 종북 반국가 세력, 그러면 종북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그리고 어느 단체냐,
그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설명을 해야 되네. 설명 없으니까. 거기 저 계엄령 내린 사람들도 왜 저 공수사령관은 왜 그리고 저 707 단장은 왜 국회로 가는가? 왜 국회를 몰아내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화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망하고 계엄령이 성공되더라도 2개월, 3개월 안에 무너지지 절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팍 내다보고 안 되겠다 그러면 딱 끝나버려야지. 세상에 되지도 않은 거 계엄령 내리고 몇 명 갖고 계엄령 되고 있어요. 참 그런 망상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날 보고 저 유튜브 볼 때 참 너무 그렇게 점잖게 하면 사람들이 안 온대요. 막 욕을 해야 잘 본대요. 전하는 길이가 이렇게 한국 사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욕을 않고 점잖게 하니까 듣질 않더래요. 그런데 이 씨발놈들은 그냥 하고 막 욕짓을 하니까 많이 오더래요. 거꾸로 이제 전하는 길이가 욕쟁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시청을 안 하고 아무리 안 보더라도 욕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시청자가 많든지 적든지 점잖게 해야지. 점잖게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전하는 길이가 헌법재판관들한테 아직 재판이 안 끝났잖아요. 재판이 끝났으면은 을사오적이다, 나쁜 놈들이다. 그럴 건데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근데 을사오적을 들먹들먹하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하나씩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우익들이 집 앞에 가서 그냥 막 대모를 하고, 그렇게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한다고 그 사람들이 법을 떠나서 자기 개인적으로 누가 부탁한다고 그래서 들어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어린 놈들 소리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우익이 전략을 잘못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배숙이가 전환기를 데리고 다녔다고 그래요. 조배숙은 참 전환기를 보고 그렇게 너무 과격하면 안 되고 욕을 하면 안 되니까 항상 있는 사실대로만 이렇게 국민한테 알려주라고, 잘 나이가 많고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잘 전환계한테 이야기해주고, 전환계에 가까운 사람한테 욕을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하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서 전환계가 잘 전달을 하고 국민들한테 호감을 가고, 그리고 욕을 않고 점잖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헌법재판부 재판관들이 이런 이야기에 놀래가지고 재판을 엉터리를 하고 그럴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김학성 교수는요, 법학 교수잖아요. 은퇴했는데, 참 세상에 헌재 4명은 죽일 놈들이라. 어떻게 그 사람 많은 데서 그런 얘기를 죽일 놈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헌법재판관들이 내가 죽일 놈이냐? 그럼 한번 맛 좀 봐라. 갖고 그냥 이번에 인용했잖아요.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죽일 놈 살릴 놈 하면 되겠냐 그거요. 김학성 교수도 사람이 점잖은데 어떻게 전광훈하고 같이 다니던 욕쟁이가 돼버렸어요. 당신이 은퇴하고 말년에 그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돼 갖고 내일 모레 감옥 들어가게 생겼는데 거기에 전광훈 목사하고 같이 일조를 한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말년에 점잖게 죽어야 돼요. 그렇게 국민들한테 규탄 맞고 죽으면 되겠어. 늙어지고. 점잖고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요. 서울 지방법원을 공격하자고.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도대체 교수가 점잖은 사람이. 참 하여튼. 그리고 계엄을 내린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 내릴 때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명태균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김건희가 명태균을 이렇게 심부름 시켜놓고는 돈을 안 줬는데 그게 3억 6천만 원이래요. 그걸 줘야지 안 주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그거 이제 3억 6천만 원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해줘서 그게 황금폰이니 뭐니 그냥 난리 났는데, 그게 2004년도 11월 달에
창원 검찰청에서 이제 조사해가지고 그 보고서가 이제 대검찰청까지 이제 올라가고 그것을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 영향이 계엄령 내리는데 크다 그래요. 뜨는데 3억 6천만 원 이제 일을 했으면은 명태균도 먹고 살아야 될 거다네요. 돈 딱 좋고 끝내버려야지. 그걸 갖고 그냥 공천으로 주면 되겠어. 이번에 이제 곧 오라고 김건희 오라고 이제 검찰청에서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슨 망신이요 그게 도대체. 그리고 저 이명수 기자고 뭐 그냥 통화를 하는데 다 그냥 까발리는데 무슨 뭐 성관계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 내리는데 명태균 사건도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약 사건이 있어요. 영등포 그 형사과장 그랬는데 다 잡아서 하는데 그냥 싹 압력 넣어갖고 1000kg 가까이 되는 것을 100kg 가까이 되는 것을 무마했는데 그거 다시 이제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약 사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들통날 것 같아서 계엄령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산부토건 사건이요. 산부토건 사건도 보통 큰 사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김건희는 명태 사건, 명태균 사건, 마약 사건, 산부토건 사건 이렇게 큰 일을 벌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엄령 내려가고 그냥 이거 싹 못 마시려고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대통령이 정직하게 그리고 대통령 부인 여사가 그냥 정직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국가 일을 보다가 5년 끝나고 이제 조용하게 물러가야지. 이렇게 큰 사건을 저질러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끝내야 그거예요. 계속 떠들고 시끄럽게 하지. 결국은 윤석열도 감옥에 들어가지만 김건희도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어.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전광훈 목사가 앞제비 노릇 해가지고 한동훈은 그냥 몰아내고 그냥 끝장내려고 그러는데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마약 사건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 번 권고를 했대요. 그런데 권고면 그래 내가 잘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참 옳은 말이라고 이거 고쳐야지 안 되겠다고. 그래서 누가 조언해주면은 그 조언을 잘 받아서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너 형수권 가지고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래도 감정 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면 되겠어요. 초한지에 보면은 한신 장군 있어요. 한신 장군에 귀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한신 보고 당신이 조나라를 점령했으니까 그거 세우라. 당신이 유방한테 가면은 당신은 100% 죽는다. 그러니까 유방이 나를 이만큼 키워줬고 이렇게 조나라로 점령해서 왕이 되도록 했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하냐. 이건 배신이 아니다. 죽고 사는 문제다. 그랬을 때 귀철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한신이. 그래갖고는 유방이 그냥 잡아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권고할 때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항우는 참 쌈도 잘하고 힘도 좋고 그냥 뭐 유방 같은 것은 게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범증이 유방이 참 죽여야지 그냥 살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고 맨날 술만 먹고 여자만 좋아하는데 저게 무슨 뭐 천하를 통일하겠냐고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 범증 이야기를 안 들었어. 그러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범증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항우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우는 싸움은 잘하는데 머리가 없잖아요. 범증이 처음부터 계획 세워가지고 이러자 저러자 해서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범증이 떠나버리니까 항우가 뭐 꼼짝없이 이제 유방한테 당해서 사면초가 돼가지고 그냥 죽었잖아요. 그럴 때 참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무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요. 근데 윤석열은 남의 이야기하는 걸 잘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동안 한동훈하고 가장 친했잖아요. 그러면 친한 사람이 참 이렇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냐고 참고로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참고로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막 성지르고 고함지르고 막 하고는 나가면은 원수져 갖고 이번에 계엄령 내렸을 때 국회의장 오고 이재명 오고 한동훈은 잡으려고 그러고 여차하면 죽이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참 사람은 덕이 있고 포용력 있고 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게 영웅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면서 우익이 완전히 이기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훌륭한 나라로 세우고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들도 다 존경받고 그러는데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돼서 탄핵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어려움 당하잖아요.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거고 협력해서 사는 거지. 근데 전광훈도 뭔 이야기하면 듣지를 안 해요. 나도 2016년에 전광훈하고 같이 역사 이렇게 강연을 했거든요. 호텔에 가서 목사님들 한 50명, 500명 모아놓고 토크를 했죠. 전광훈이가 물어보면 내가 대답하고. 그럴 때 전광훈이가 참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폭력도 있어서 역사를 잘 이렇게 설명하면은 잘 듣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나한테 설명 듣고 나가서 연설할 때는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같이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죠. 내가 하는 대로 했으면은 광화문에서 절대 저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고 잘못하면 이제 전광훈 목사도 우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 되면은 사람 말을 안 듣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조언하면은 그 조언을 잘 듣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큰일하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일으켰다는데 부정선거는 명분이 없어요. 어째서 명분이 없는가? 부정선거를 했으면은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대통령 선거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재명이 떨어지고 그것은 부정선거를 안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국가 세력 때문에 계엄령을 내렸다. 그러면 반국가 세력이 누구느냐? 지금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 사법부에 누구누구, 교육부에 누구누구, 학자는 누구누구, 어느 대학교 누구, 그리고 민주노총은 어느 회사에 있어서 데모해서 그 회사가 도저히 견디내지 못한다냐. 쫙 책자로 만들어서 그냥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한 50명 불러갖고 토요일마다 교육시에서 의식화를 시켜야 되는데 반국가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 된 후부터 지금까지 반국가 세력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반국가 세력이 뭔가를 설명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전광훈 유튜브로 봐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종북 반국가 세력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려다가 자기 협력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번에 계엄은 실패했는데 세상에 국방장관하고 노상훈하고 윤 대통령 셋이면 열심히 모여갖고 했는데 이것 갖고 들고서 한 5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시작을 해야지. 그리고 계엄령이 성공하더라도 절대 유지를 못해요. 서울 시민들이 밤낮으로 그냥 달라들고 죽어도 좋다고 그러고 막 총 맞고 죽어가면서도 막 데모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계엄령 갖고는 안 되겠구나. 딱 판단 내려서 계엄령 내리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그런데 계엄령 내려갖고 세상에 이제 탄핵돼 버리고 재판받아 갖고 감옥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이것을 찬양하고 앞제비 노릇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전광 목사예요. 그러니까 전광 목사가
7년 동안 광화문에서 그 돈들 갖고 고생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보내는 일이에요. 보내는 일, 7년 동안 한 일이 그거예요. 저것도 안 되지. 참, 한국의 우익은 그냥 난리나 버렸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참 우익은 난리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우익을 누가 지지해 주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